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호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학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눈으로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미술, 비주얼 아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시각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형성되고 내면 세계의 외적인 표현이 예술로 거듭납니다. 새롭고 신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이고 정신도 맑아지며 표현도 창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형태 기본으로는 자연형, 추상형, 반추상형이 있는데 자연형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 추상형은 자연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조형의 요소와 원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추상형은 자연형과 추상형이 결합하여 자연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단순화된 형태이며 형태들은 제각각 독립된 형태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형은 보통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형을 볼 수 있으며, 추상형은 현대 추상주의의 작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있는 그림은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반추상형은 입체파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형태에서 변형하거나 왜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형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나무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자연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단순화하면서 자연의 형태는 사라지고 조형의 원리와 요소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태의 변화 요인은 크게 눈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이고요. 또 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형태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원근에 따라서도 가깝고 먼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입니다. 이런 형태를 간단한 컵을 통해서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태의 변화 요인은 크게 눈높이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원근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입니다. 먼저 눈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의 윗면을 살짝 보이는 정도, 이 정도는 보통 우리가 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컵의 윗면과 아랫면이 안 보이는 정도, 위와 아랫면이 잘 안 보이는 각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과 아랫면이 수평으로 된 상태에서 컵의 각도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밑면이 보이는 그런 각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면이 좀 보이고요. 밑면과 동일한 곡선이 그려지고 컵의 기울기를 그리면 새로운 모양의 컵의 형태가 그려집니다. 자, 이번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컵이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컵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실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컵의 손잡이가 이렇게 보이죠? 컵의 손잡이를 한번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처음처럼 윗면에 컵의 윗면과 아랫면이 예, 그려지고 여기에 손잡이가 그려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컵을 돌리게 되면 컵의 손잡이가 보이지 않겠죠. 컵의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컵이 컵의 손잡이가 정면으로 놓여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의 손잡이는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는 방향과 눈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이는 것을 그려봤고, 원근에 따라서도 한번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원근에 따라서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지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용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평행선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쪽 선들과 이쪽 선들은 평행선이고 이쪽 선들과 이쪽 선과 이쪽 선은 평행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형태이지만 좀 더 가까이 보게 되면 소실점이 형성이 됩니다. 소실점을 먼저 두 개의 소실점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을 그려본 다음에 이 소실점을 향해서 선을 이용해서 그려보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기본 형태보다 형태가 왜곡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점 소실로 한번 그려볼까요? 3점 소실로 그리게 되면 형태는 더욱 왜곡이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3점을 먼저 표현하도록 하고요. 그 중심에 선들을 향해서 선을 이용하여 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형태가 나타나죠.
처음에 기본적인 사각형의 형태에서 형태가 많이 달라져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습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의 변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보이고요. 원근에 따라서도 달라져 보이고, 자, 이번에는 통합적인 관찰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프랙탈 요인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의 원리로 만델브로트가 발견한 전체 모습과 부분의 모습이 닮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그리기에 앞서서 나무를 한번 잘 관찰해 봅시다. 나뭇잎 속에 나무의 그림과 똑같은 그런 나뭇가지의 섬세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를 보면은 작은 모습이 커다란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수학에서 나타난 수열로서 나뭇잎의 수와 나뭇가지 수를 세어봤을 때 1, 2, 3, 5, 8, 13, 21의 숫자로 진행이 되는데, 앞수와 다음 수를 합쳤을 때 그 다음 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그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황금 비율,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고, 해바라기의 배열, 나선형의 달팽이 등을 관찰하면 놀라운 시각 미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대 철학인 현상학에서도 특별한 우리는 통합적 관찰을 알 수가 있는데, 후설의 현상학은 현상의 구조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철학으로 생텍쥐페리 같은 어린 왕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른보다 선입감이 없는 어린아이일수록 새롭게 보는 눈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동심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뭘로 보이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중절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이것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즘 미술은 시각을 넘어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한 모두 동원되는 오감 미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은 새로운 시각에 더 출발되고, 오감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여섯 번째의 감각기관인 육감이나 영혼을 일깨우는 정신적인 가치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눈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시각적인 관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건우였습니다.